자, 9단원 지구환경변화 기출문제 분석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378번. 자,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주요 온실 기체는 질소하고 산소는 원래 대기권에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요. 보통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그 다음에는 수증기가 바로 대표적 온실 기체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온실 기체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는 현상 맞고, 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379번은 그린 강하고 나는 각각 왼쪽이 이제 대기가 없을 때, 오른쪽이 대기가 있을 때의 지구 복사 평형을 나타냈다. 자, 그럼 지표의 평균 온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대기가 있는 경우가 바로 온실 효과 때문에 더 높게 유지가 되고요. 지구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이 아니라 보통은 적외선을 제일 잘 흡수를 해요. 바로 이 적외선이 지구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고, 가와 나는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 양과 방출한 에너지 양이 대기가 있건 없건 간에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은 서로 같아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되는 양과 방출되는 양은 에너지가 어떻다? 서로 같다. 네. 자, 그 다음에 380번. 그림은 최근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냈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죠?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보면은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서 해수온 상승도 일어나게 되고요. 이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빙하의 해빙과 더불어서 해수의 수온 상승으로 인한 열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해수면 상승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기억은 맞고,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속도는 온실 기체가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빨라지는 추세가 되는 것도 맞고, 이 기간 동안에 대기 중에 CO2의 농도는 계속 증가했을 것이다. 그렇죠? 온실 효과 기여도가 가장 큰 기체는 지금 양으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은 게 CO2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1. 그림은 1850년부터 2010년까지 대기 중에 CO2와 메테인의 농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둘 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CO2와 메테인은 온실기체 맞아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0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2000년대가 온실기체 양이 많으니까 맞고, 이 기간 동안에 대기가 흡수하는 지표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대체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실기체 양이 늘어났으니까 증가를 했어야지 맞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2. 그림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여기가 저위도인데, 저위도 지역은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은 방출량이 흡수량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B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저위도는 일반적으로 저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고위도보다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죠. 에너지 양이 더 많아요. 자, 그다음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점점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죠. 그죠? 벚꽃도 굉장히 빨리 피죠.
기상이변의 횟수가 늘어나죠. 가뭄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하는 현상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상승을 했다. 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84번. 그림은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을 나타냈어요. 자,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증발량도 증가하고, 그래서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용해율이 감소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수온이 높을수록 잘 녹아 들어가지가 않고 오히려 녹아있던 기체가 빠져나와요. 수온이 낮아야 기체는 더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태양빛의 지표 반사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빙하의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해수면이 상승해서 해안 지역 침수되고, 리을로 인해서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기억하고 니은은 해수 온도 상승, 그다음 빙하량은 감소니까 틀렸고요. 화석연료 디귿 맞고, 산림 벌채는 리을의 예로 적절하다.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산림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녹색 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엔 광합성 양이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광합성은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얘를 이제 녹말 같은 유기물로 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산림 벌채 같은 경우가 바로 온실 효과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85번. 그림은 1900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해수면의 상승은 이 기간 동안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죠. 대략. 따라서 0.15보다는 훨씬 크죠. 지금 여기서 여기가 0.1이고, 그 다음에는 0.15m보다는 더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5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남으니까 더 크고, 지구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상승을 했고요. 극지방의 평균 반사율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빙하의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빙하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지구 반사율,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이 커지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 면적이 줄어드니까 지극지방의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은 감소를 했어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86. 자, 지구 복사 열수지 문제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반사하는 에너지가 30이에요. 그 다음에 70이 지구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지표가 흡수하는 게 50, 대기가 흡수하는 게 20, 그 다음에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서 다시 지표 재복사하는 게 94예요. 이게 바로 온실 효과의 주 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되는 게 30이고 들어오는 게 7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구 복사가 밖으로 나가는 양도 얼마가 돼야 돼요? 70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지표는 대기보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다. 태양으로부터 흡수할 에너지가 50이에요. 대기로부터 흡수할 에너지가 94니까 94만큼이니까 대기 복사로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죠. 그 다음에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주로 무슨 영역입니까? 적외선 영역. 이게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 영역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387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복사 평형을 이루는 지구의 열수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보면은 대규모 화산 폭발이 발생하면 A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A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기 전에 바로 반사되는 양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지구의 반사율에 해당이 되는 양에 해당이 되는데, 대규모 화산 폭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화산재가 다량 분출이 되고, 이 다량 분출된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성층권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를 하니까 따라서 반사율이 증가해요. 그래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는 그해 정도에 소빙하기라고 하는 아주 조금 기온이 확 낮아지게 되는 전 지구적인 기온 하강 현상이 일어나요. 지구 온난화가 아무리 심해지더라도 이거는 결국에는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양 자체에는 전체는 변화가 없어요.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대기에서 지표로 재복사하는 양, 그래서 흡수했다가 지표가 다시 방출하는 양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88. 그림은 전 세계의 사막과 사막화 지역을 나타냈는데 보통 이렇게 온대 사막, 열대 사막이 있는 지역이 위도 20에서 30도 사이 지역에서 주로 존재하게 되고요. 이 지역이 바로 지구의 전체 대기 대순환에서 보게 되면은 중위도 또는 아열대, 고압대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하강 기류가 강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사막은 주로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가 우세한 지역에 분포를 하게 되고, 사막화 지역은 대부분 맞아요. 사막 주변에 건조한 지역에서 사막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현상이 맞고요. 사막과 사막화 지역의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면 건조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2번이죠. 그 다음에 389. 자, 사막화의 원인을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구분을 하시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사막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자연적 원인은 바로 뭐냐면 지구,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여기서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막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면적이 더 넓어지는 인위적 원인 같은 경우에는 산림벌채라든가 또는 과잉 경작으로 인한 경작 또는 과잉 방목으로 인한 목초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인위적 원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표는 지표상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평균 반사율을 나타내는데 눈이나 빙하의 반사율은 크죠. 그 다음에 사막도 큰 편이고 초원하고 산림이 갖고 있는 평균 반사율이 나와 있어요. 숲은 경작지는 대부분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제 초원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곡물을 기르니까 평균 반사율이 어떻게 돼요? 더 낮죠? 높은 게 아니라. 극지역은 빙하가 있기 때문에 적도 지역보다는 평균 반사율이 더 높게 나타나야지 맞습니다. 빙하가 실제로는 가장 반사율에 많은 영향을 줘요. 사막화 지역이 확대되면은 사막이 주는 평균 반사율 값도 어느 정도 크게 되니까 지구에 왜 그러냐면 초원하고 산림보다는 어떻게 돼요? 사막이 갖고 있는 반사율이 크니까 평균 반사율은 증가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초원 산림 지역이 줄어들고 그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391.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발원지, 특히나 이제 중국 중부, 즉 몽골 쪽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주로 우리나라로 황사가 날라와요. 그래서 황사는 대부분이 뭘 타고 대기 대순환에 따른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서풍을 타고 날아온다는 맞고요. 황사라고 하는 거는 기권하고 직권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죠. 황사 발원지에서 사막화가 심해지면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일수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흙먼지가 더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392번. 그린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대기와 해수의 흐름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보통 이제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동태평양의 해수온이 상승을 해서 여기에서 뭐가 발생을 합니까?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 상대적으로 서태평양 쪽은 해수온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따라서 가가 엘니뇨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나가 평상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가가 엘니뇨 발생 시기고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 현상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졌었을 때 바로 엘니뇨가 발생을 하니까 무역풍의 평균 풍속은 가가 나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다가 되겠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용승은 여러분들 엘니뇨가 발생해서 무역풍이 약화돼 버리면 여기에 있던 동태평양의 해수가 무역풍을 타고 가는 양이 어떻게 돼요?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대적으로 온수층이 두꺼워지고 그렇게 되면 찬해수가 위로 올라오지를 못해요. 찬해수가 연안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오게 되는 현상을 이걸 연안 용승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엘니뇨가 일어나서 무역풍이 약화되면은 용승이 약화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따라서 평상시보다는 가가 나보다 활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저조하게 약화돼서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자, 393. 엘니뇨 발생 시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평상시보다 더 커지는 것은 일단은 수온은 상승합니다. 표층 수온은 상승하고요. 표층 수온 상승에 따라서 해수온이 상승을 하니까 증발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증발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증발량에 따른 결국 증발해서 공기가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상승 기류가 강화가 되고 상승 기류가 강화가 되니까 기압은 저기압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증발량 증가에 따라서 강수량도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은 늘어나는 거 맞고요. 해수면의 높이도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수온이 표층수온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층수온 상승에 따라서 해수 열팽창 또는 온수층도 두꺼워지게 되고 기압도 낮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표층 해수면의 높이도 높아지고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도 어떻게 됩니까? 더 두꺼워져요. 왜? 용승이 안 일어나고 무역풍에 의해서 표층에 있는 해수가 왼쪽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얘는 커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94. 그린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한 페루 연안에서 수온하고 플랑크톤의 양을 나타냈어요. 자, 일단 표층 수온이 어디가 더 높아요? 가 시기가 높고요. 플랑크톤 양이 지금 나 시기가 많아요. 근데 왜 생뚱맞게 플랑크톤 양이 나왔냐면 플랑크톤은 영양염류라고 하는 거를 먹고서 자라게 되는데 이 영양염류는 찬 해수, 한류에 더 많아요. 그리고 심층수에 영양염류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양염류가 많아지니까 플랑크톤이 먹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더 활발하게 증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 영양염류는 결국에는 연안 용승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안 용승량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연안 용승이 많아진다라기보다 강화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심해 있는 참 해수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영양염류도 많이 공급을 하고, 따라서 플랑크톤의 양도 어떻게 돼요? 더 많아져요. 대신에 수온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수온이 높고 용승이 잘 못 일어나서 플랑크톤의 양이 적게 되는 가가 엘니뇨 시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나가 평상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안 용승이 약화가 돼서 영양염류 공급과 또는 용존산소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제대로 잘 번식을 하지 못해서 플랑크톤의 양은 적고 대신에 따뜻한 해수가 더 많기 때문에 수온은 어떻다? 더 높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5번. 그림은 엘니뇨가 세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냈대요. 엘니뇨가 단순히 이 동태평양, 서태평양에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A 해역의 표층 수온은 엘니뇨가 발생을 할 때
동태평양 지역에 해당이 되니까 평상시보다 높아지게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동태평양 해역에서는 뭐가 발생을 하니까 고수온이 되고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강수량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이 고기압 형성에 따라서 강수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뭄하고 산불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동태평양은 강수량이 늘어나 버려 가지고 홍수가 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한파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고온의 현상이 일어나니까 한파가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요? 이상 고온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396 그림은 북반구 여름철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편차, 그러니까 지금 관측한 거하고 평년에 관측한 거하고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비해역을 보니까 평소보다 온도가 높죠. 따라서 수온이 상승한 거를 볼 수 있죠. 따라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한 걸로 봐서는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평상시보다는 무역풍의 세기가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다가 맞는 거고, A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B 지역에서는 뭐가 강해지고요? 상승 기류가 강해지고, A 지역은 상대적으로 하강 기류가 우세해서 바로 비가 더 적게 내려서 가뭄이나 산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B에서는 평상시보다는 용승이 어떻게 됩니까? 약화되죠. 엘니뇨 때는 연한 용승이 약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7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한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니까 해안 저지대는 침수 위험에 처해진다. 네, 맞고, 사막화가 심해질수록 농작물 재배 가능 지역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엘니뇨가 강해질수록 지역적 가뭄과 홍수 피해가 더 커진다. 기상 이변이 일어나게 되니까 전 지구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98번. 다음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이다. 온실기체의 방출을 제한해서 엘니뇨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현상은 아니에요. 지구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다만 해수온 상승이 일어나면 조금 더 이제 세력이 세지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방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자원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기술을 개발한다는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역할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나는 산림벌채 제한해서 숲을 유지를 해주는 거는 바로 사막화의 진행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399 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100년 대기 중 CO2의 농도를 예상을 했대요. 온실기체 감축을 적극 수행하면 540, 온실기체 감축을 수행하면 670, 현 추세대로 배출하면 그럼 당연히 670보다는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현재 대기 중의 CO2 농도가 415래요. 해수면 상승률은 A가 B보다 더 낮겠죠. 지구 온난화가 그래도 조금은 억제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A부터 C의 평균 기온이 2024년보다는 높을 곳이다. 왜? 현재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이산화탄소 기체 양이 많으니까 더 높겠죠. A부터 C 중 대기 중 CO2의 농도는 당연히 C가 가장 높게 나타나야지 맞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등급 완성 문제 봅시다. 다음은 온실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스타이로폼 상자 2개를 준비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햇빛을 비추도록 한 다음에 10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을 했대요. 자, 하나는 셀로판 종이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쪽이 약간 이제 온실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열을 가둬 놓은 거고, 얘는 그냥 열어놨어요. 그랬더니만 어디가 더 높아요? 상자 니은이 바로
기역보다는, 상자 기역이 니은보다는 더 높게 온도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A가 온도가 더 높은 기역에 해당이 될 거고, B가 니은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기역은 틀렸고, 상자 B는 어차피 복사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일정하겠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자 A의 셀로판 종이는, 그쵸? 온실기체와 같은 역할을 해주니까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01. 그림은 빙하 융해와 해수 열팽창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편차 관측값에서 기준값을 뺀 거를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빙하의 융해로 인해서도 올라가고 해수의 열팽창으로 인해서도 상승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빙하 융해하고 해수 열팽창은 당연히 해수면 상승의 주 원인이다. 맞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극지방의 햇빛 반사율은 빙하의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해수의 평균 수온은 2005년에서 10년 사이와 2010에서 15년하고 보면 여기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 네, 3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02. 그림은 최근 약 100년 동안 세 지역에서 관측한 기온 편차를 나타냈어요. 북극, 열대, 남극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유독 어느 지역의 기온 상승률이 높이 나타나냐면은 바로 북극 지역의 기온 상승률이 높아요. 일단은 북반구가 남반구에 비해서 대륙의 면적이 넓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 모여 사는 사람들도 많고 국가도 많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여기 온실기체 배출량이 남반구보다는 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북극의 타격이 남극보다는 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는 추세다. 맞고, 평균 기온의 기온 변동폭은 남극이 북극보다 작죠. 북극하고 열대의 평균 기온 차는 1980년보다 2000년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더 평균 기온 차이는 작아졌겠죠. 그러니까 기온의 편차가 더 커졌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거는 북극 기온이 상승을 했다라는 소리니까,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더 올라갔으면 열대 지역은 원래 높았지만은 여기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결국엔 열대 지방하고 북극 지방하고의 온도 차이가 어떻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작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북극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면서. 자, 다음에 403 보자. 그림은 기후변화의 추세를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계절 길이를 봤더니만 여름은 엄청 길어지고, 그렇죠. 봄, 가을은 굉장히 짧고, 근데 실제로 겨울이 되게 긴데, 그지, 여러분들. 예, 겨울이 되게 짧다라고 나와 있네요. 봄의 시작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겨울이 짧아지니까. 아열대 식물의 재배 가능 지역이 북상한다. 예, 맞아요. 지금 뭐 귤 같은 경우도 남해안에서, 제주도에서만 자랐었는데 남해안에서도 귤이 상당히 많이 재배가 돼요. 이제는 막 망고도 기른대요. 제주도에서. 그 애플망고인가? 예, 그거 많이 길러요. 여름의 길이 변화는 봄의 길이 변화보다, 그렇죠, 봄에는 훨씬 더 폭이, 여름이 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04. 그림은 복사 평형을 이루는 지구의 열수지 값을 나타냈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30은 반사돼서 밖으로 내보냈고요. 이거는 반사율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 25%는 어디에요? 대기에 흡수되는 양이고, 그 다음에는 지표에 흡수되는 게 45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총 지표가 방출한 양이 133에 해당이 되니까 흡수 133은 이 애는 45에다가 여기서 흡수하는 양, 얘를 X라고, C네요, C. 네. 얘를 C를 흡수를 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133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총 129가 들어가요. 129가. 그럼 133에서 129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일로 가는 양이 얼마예요? 4죠. 그러면
얘가 129 중에서 이 C로 내본, 여기서 C를 구해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45를 빼버리면은 얼마가 돼요? 얘가 8, 2니까 88이네요, 결국에는. 그럼 C가 88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가. 네, 그래야 133이 나오고, 129 중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4만큼이 들어갔으니까, 70에서 4를 빼줘버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60? 네, 6.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 따라서 기억은 66에 해당이 된다? 맞고, A는 대부분이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A는 대부분 적외선 복사가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에 해당이 되니까 가시광선 복사고, 온실 효과로 인해서 B가 증가하면 C도 증가하고 C가 증가하면 다시 B도 증가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맞아요. 그 다음에 405. 그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의 2배가 되었을 때 예상되는 1월에 예상되는 지표 기온의 변화량을 나타냈는데, 지금 2배가 돼버리니까 되게 많이 상승을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남반구 상승폭보다는 북반구의 상승폭, 특히나 북극 지역의 상승폭이 좀 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은 현재보다는 더 작아지죠. 왜냐하면은 극지방의 온도 상승폭이 저위도 지방의 온도 상승폭보다 커지니까 현재보다는 기온차가 줄어들게 될 거니까 현재보다 커지는 건 아니고, 지표의 기온 변화량은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큰 거를 볼 수가 있죠. 온난화는 저위도보다는 더 고위도 쪽이 더 많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406번. 그림은 위도에 따른 연간 증발량 및 강수량을 나타냈어요. 자, 적도, 이 저위도 지역에서 높은 B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강수량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B에 해당이 되고 A는 증발량에 해당이 됩니다. 자, A는 연간 증발량이다. 맞아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바로 어디가 큽니까? 위도 30도 부근에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도 맞죠. 그래서 보통 이 지역이 건조한 사막 지형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사막화는 위도 30도보다는 60도, 60도에서는 지금 더 뭐가 많아요? 강수량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저기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다음에 407. 자, 다음은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바람의 동서방향 풍속 편차 관측값에서 평형값을 나타냈대요. A와 B는 각각 엘니뇨하고 라니냐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보통 무역풍이 남동 무역풍의 약화예요. 북반구는 북동 무역풍이고 남반구는 남동 무역풍이에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 남동 무역풍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바람이 약해지는 거니까 동풍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는 라니냐는 이제 반대로 무역풍이 강화될 텐데, 풍속 편차, 동서방향의 풍속 편차가 관측값에서 평형값을 뺀 건데, 이게 작아지면은 플러스 값이면은 서풍,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면은 동풍이니까 서풍이 강화되고 동풍이 약화되는 시기가 바로 뭐예요? A 시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값이니까 동풍이 더 센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라니냐라고 보면 될 거고, 플러스 값은 서풍이 더 센 거니까 관측할 때 서풍이 더 세다. 그러면은 서풍이 더 세면은 무역풍이 약화된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북동, 동풍이 약화된 시기니까. 따라서 A가 엘니뇨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동풍이 약화된 거고, 상대적으로 이때는 서풍이 약화된 거니까. 자, 무역풍의 풍속값은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자, 무역풍의 풍속값 언제? 라고 나왔니? A와 B는 엘니뇨나 라니냐에 따라서 나왔다. 풍속 관측할 때 서풍은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을 나타낸다. A 무역풍의 풍속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네, 그쵸. 왜 그냥 무역풍은 동풍이니까 마이너스 값이네요. 무슨 소린가 했네. 네, 맞죠. 그 다음에 A일 때 적도 부근에 A식이면 엘니뇨니까 중앙 태평양에서는 동풍이 평년보다 더 약하죠. 무역풍이 약화지니까 B는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 발생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08.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표층수온의 편차, 서태평양 표층수온에서 동태평양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니뇨 때는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이 고수온이고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이 저수온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라니냐 때는 이 반대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충수온의 편차가 작아졌었을 때 어디에서 어디 뺀 거예요? 지금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을 뺀 거죠. 이 편차가 작았었을 때 이때가 바로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엘니뇨 시기다 라고 보면 될 거고, 이렇게 편차가 컸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라니냐 시기다, 무역풍이 강화된 시기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 발생 시기는 B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페루 연안에서 연안 용승은 라니냐 때가 엘니뇨 때보다 더 강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강수량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강수량이 더 많아지려면은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 때에 해당이 되니까 A가 B보다 많다. 네, 이게 맞죠.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에서 강수량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409. 그림은 시나리오 A부터 C에 따른 연간 온실기체 배출량을 예상해서 나타냈는데 기준값은 1850년부터 1900년의 기온, 평균 기온이다. 자, A는 현재, B는 2도로 억제하기 위한, C는 1.5도로 억제. 그러면 결국에는 연간 배출량을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줄여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A일 때 2050년 이후에 해수면 높이는 계속 상승할 거예요. 그죠? CO2의 농도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B일 때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2100년이 현재보다는 당연히 더 적겠죠. 그래야 이산화탄소의 주 배출 원인이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니까. 그 다음에 C일 때 2100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기준값하고 같을 것이다. 기준값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낮아지는 현상을, 지구의 평균 기온은 기준값보다 얼마 올라간대? 1.5도 올라가니까 같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 높은 거예요. 얘는 많이 높은 거고, B는 2도 높은 거고, C는 1.5도 높은 거니까 기준값하고 같은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덜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410. 그림은 최근 30년 동안 어느 해역의 해수면 높이 편차를 나타냈는데 이 기간 동안 지구 전체의 해수면 상승률은 약 2mm/년이래요. 근데 얘는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최근 30년 동안 이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어떻게 됐다? 상승을 한 거죠. 상승을 했고요. 이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을 구해 지구 전체의 해수면 상승률하고 비교를 해라 라고 돼 있는데, 대략 보면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비교를 해보면 대략 얼마쯤 되나요? 한 5? 이 정도 올라갔네요. 그죠? 그러면은 5cm가 올라간 거죠. 대략적으로 5cm에서 6cm 사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1989년부터 2017년이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간이 대략 한 25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25년이면 25에서 얘로 보는 게 맞겠다. 60mm가 되는 거니까 2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가 없는데? 상승을 했는데 25년 동안에 5에서 6이고, 아주 크게 잡아봐더라도 2보다 약간 크고 5로 잡아도 거의 2에 해당이 되니까 평균 상승률하고 비슷하네요. 나는 큰 줄 알았네. 평균 상승률하고 유사하네요. 구해보니까. 실제로는. 그 다음에 411번. 그림은
평상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연직 단면을 나타냈대요. 평상시에요. 그러니까 무역풍이 강할 때. 엘니뇨 발생 시에 그러면은 여기 온수층이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여기 있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못 가니까요. 여기는 온수층이 두꺼워져요. 해수온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수온이 낮아지니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화돼요. 그래서 기역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여기가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평상시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의 경계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온수층이 두꺼워져 버리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기울기가 평상시보다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온 약층이에요.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어떻게 돼요? 온수층이 두꺼워지니까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페루 연안 해역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엘니뇨 때죠. 엘니뇨 때에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는 일단은 연안 용승이 약화가 될 거고, 그다음에는 강수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홍수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연안 용승이 약화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어장이 황폐화돼요. 왜? 찬 해수가 제대로 용승이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영양염료나 용종산소량이 제대로 공급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플랑크톤 양이 줄고 그럼 물고기 먹이가 줄게 되니까 어장이 황폐화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참고로 찬 해수에 사는 어종이 난류인 따뜻한 해수에 사는 어종보다 훨씬 더 많아요. 3배 정도 많아요. 자, 그린가는 태평양의 수소이온 농도 지수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산성도예요. 그러니까 산성도는 pH 값이 작을수록 산성도가 큰 건데, 여기서 보면은 pH가 어떻게 됐어요? 좀 더 낮아진 걸 볼 수 있죠. 더 산성화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바닷물인 해수에 녹아서 탄산이 되고 얘가 이온화되면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해수온에서 증가하다 보니까 해수의 pH가 작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자, 따라서 해양 산성화가 발생하게 되는 주 원인은 바로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대기 중에 CO2의 농도 증가로, 그런 대기 중에 많이 있던 CO2가 해수에 녹아 들어가서 탄산이 생기고, 그러면서 해수가 산성화가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